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베트남에서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채널 안 보시면 손해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 그런지 베트남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대중에게 건설 분야가 가장 친숙해서 그런지 베트남에서는 건설 관련 박람회가 가장 인기가 있고 유명한데요. 코로나로 그동안 계속 닫혀있던 하노이에서 개최한 첫 번째 박람회인 2022 비엣빌드라는 건축 박람회를 방문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베트남 박람회는 보통 한국의 킨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와 어떻게 다른지, 분위기는 어떤 느낌인지 서로 비교해 보시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시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같은 건축 박람회를 하노이에서 개최할 땐 참가 기업 중 외국 기업이 반 정도를 차지해서 분위기도 국제적이고 볼거리도 훨씬 많아서 다채로웠는데요. 그런데 이번 건축 박람회는 아직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들의 활동이 주춤해서 그런지 한국계 기업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고,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 기업이 대다수이고 소수의 일본 업체가 조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과반수는 베트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기업 홍보와 자사의 최신 신기술 및 신제품을 뽐내고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박람회는 수목금토일 5일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전시회에서 평일인 수목금은 기업 대기업의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전시하는데요. 이 같은 전시회의 특성은 베트남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박람회는 한국처럼 쨍하고 하이테크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90년대 정도의 느낌으로 소소하고 정감 있는 전시회 특유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베트남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이유로 전시회에서 특이하게 여성 모델과 도우미 수가 훨씬 많고 또 홍보에서 그 역할이 큽니다. 큰 부스의 경우에는 여성 도우미들이 시간이 되면 댄스팀으로 돌변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다운됐던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켜 드리고자 바로 현지 전시회 도우미분들의 댄스로 분위기를 확 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느낌의 베트남 박람회, 자, 따라오시죠.
방문했을 당시 일요일 오전이라 각 부스의 직원들이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한참 바빴는데요. 한국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시회까지 한참을 걸어서 힘들게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또 관람을 하느라 기본적으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보통 녹초가 되는데요. 베트남은 전시회장이 작기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도착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동네 마실 가듯이 대충 한 바퀴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책하기 딱 좋아서 오히려 규모가 작아서 생기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과거 현재의 느낌보다 90년대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국에 유행하였던 자수정 관련 장식품인데요. 저기 보이는 노란색 자수정과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은 가격이 400불 정도로 한국 돈 50만원 육박하는데요. 직원 말로는 한국에 가면 가격이 2배라고 합니다. 이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식품 유행이 조금 올드해 보이네요. 예전 알아주는 부잣집 친구집에 가면 부의 상징으로 안방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네요. 히노키 관련 일본 업체도 보이는데요. 건축 박람회 갈 때마다 본 아이템이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역시 일본 부스라 그런지 무척 친절합니다. 건축 박람회라 그런지 가구 관련 부스도 보이는데요. 베트남은 빈부의 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유층을 겨냥한 가구 브랜드였습니다. 화려한 느낌보다는 수수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현지인들은 원목 느낌의 원재료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국은 가구 브랜드의 종류도 많고 스타일도 다양한데 베트남은 아직 한국처럼은 종류와 스타일이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침대인데요. 아무리 원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가격이 한국 돈 300만원 정도로 그냥 살 테면 사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 박람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 브랜드도 좀 일부 보였는데요. 앞에 보이는 로봇도 보이고 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제조한 제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베트남 브랜드로 상표 가리만 해서 판매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아파트 내부 공기청정과 냄새까지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 관련 부스였는데요.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역시나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각 제품의 소개보다는 브랜드를 알리려는데 주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대나무를 주로 사용한 부스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대나무로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만든 그릇을 보고 계신데요. 가격은 개당 4,000원 정도로 색이 알록달록하고 크기도 다양하게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건 각종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인데요.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무 제품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좀 아픈데요. 행사장 중간에 칵테일 쇼를 보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바텐더 쇼가 끝나고 나면 쇼를 했던 바텐더가 직접 알코올이 들어간 칵테일을 제조해 주는데요. 그 맛이 과연 예술입니다. 전시장에서 이렇게 칵테일은 처음 마셔보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부유층을 겨냥한 고가의 인도산 카페트나 장식품도 보이고요. 그런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과연 이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벽 외면을 꾸미는 시스템 타일도 눈에 띄는데요. 종류가 좀 적은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가정용 사우나 업체도 보이는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베트남에서 한여름에 30분만 나가 있으면 땀이 사우나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과연 사우나 기계가 베트남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들 신기하면서 한번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한겨울 옷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신기하네요.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서 오셨는데요. 둘이서 꼭 놀이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시실 사우나에 들어가 체험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고 조그마한 아이의 미소를 볼 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고판을 흔드는 마네킹 모양의 로봇인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딘지 섬뜩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신규로 분양하는 베트남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변기들도 보이고 저기 멀리 샤워 부스도 보이네요. 비대 기능이 있는 변기도 보이고요. 베트남 고급 아파트의 수요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변기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보입니다. 크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벽면을 대리석으로 꾸미고 테두리 금장식이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베트남도 현지의 추세는 욕조가 있는 욕실보다는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샤워 부스가 대세라 베트남 현지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느낌의 열쇠고리 장식품과 돌로 만든 다양한 펜던트와 팔찌 등이 있었는데요. 예전 방문에 흔히 걸던 나무걸이 장식이 보이는데 예전 추억이 돋는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방문에 걸었던 방해금지 팻말이 기억나네요. 3층에 올라가면 한창 발전해가고 있는 하노이시 전체를 축소해서 옮겨놓은 듯한 모형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어디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도시의 모형이 디테일이 있고 그 크기가 엄청나서 베트남인들이 하노이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충분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리는 베트남 박람회를 둘러보셨는데요. 둘러보니 아직은 코로나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지만 점점 나아지는 희망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